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한 명이 뽑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봉급 단계로 넘어가요. 봉급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보통은 뭐 이런 단계를 거쳐요. 클래식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현재 어떤 호소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 이게 힘들다.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꼭 100일을 넘기지를 못한다. 나는 남자친구랑 오래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연애를 하면 짧게 하고 항상 사람이 헤어지는지 모르겠다. 지금 헤어진 지 3일 됐는데 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호소 문제를 얘기를 해요. 호소 문제. 그러면 여기는 현재고요. 여기는 가장 먼 미래예요. 가장 먼 과거. 그러면 이 현재의 호소하는 문제를 듣고 이것보다 조금 유사했던 장면이 있는지 물어봐요. 혹시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지듯이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혹시 비슷한 관계수 이런 경험이 있나요? 라고 좀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을 좀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 현재에서 조금 가까운 현재의 어떤 사건을 물어봅니다. 또는 기억을 물어본다 얘기할 수도 있고 경험을 물어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과 약간 유사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뭐가 나오겠죠? 우리 마음에 대한 주제 5가지 영역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인지, 정서, 행동, 관계, 신체. 그러면 이때 디렉터는 이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받을 거예요. 뭔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얘기를 들으면서 손이 막 떨리거나 눈 마주침이 없거나 그리고 뭔가 슬픔이 느껴지는 듯한 정서를 느끼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을 수 없다. 난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인지적인 어떤 패턴이 드러나거나 뭔가 반복되는 이슈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좀 비슷한 좀 더 경험이 있어요? 조금 오래된 경험이 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과는 조금 먼 과거, 조금보다 현재보다 조금 먼 과거를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조금 먼 과거.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또 탐색해 봅니다. 뭐 이때는 어떤 사건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중요한 변인을 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주제가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여기 관계에 대한 주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관계적인 주제를 보면 어떤 요인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주제 있잖아요. 이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드러날까요? 네, 가족 주제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남자친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이슈, 경험, 기억을 탐색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먼 과거가 나오게 되어요. 가장 먼 과거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주제를 탐색하고 다시 나올 때는 역방향으로 나와요. 역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깊은 과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힘든 얘기 하면 아무도 꺼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현재 주제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 조금 먼 과거에서 깊은 과거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단순화시키면 공급 단계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두입 단계,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단계는 언두입. 3번째 단계는 리두잇이라고 얘기해요. 두잇은 뭐죠? 그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많이 슬프다고 하셨죠?
우리 남자친구 한번 만나볼까요? 오케이. 어디서 만나볼까요? 아, 우리 롯데리아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자, 롯데리아. 자, 장소 한번 꾸며주세요. 자, 롯데리아 앞에 의자 꾸미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어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어디예요? 롯데리아. 롯데리아. 자, 나는 어디 서 있어요? 저 의자에. 남자친구 저 어디 있나요? 저 계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do it. 현재 시점. 이 강구예요. 그 다음에 undo it 하잖아요. undo it은 뭐냐면 그때 못한 거. 그때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남자친구가 나보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럼 이때 남자친구한테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나 또 차였어요 라고 하면 남자친구에게 표현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해결 과제 또는 뭐 게슈탈트에서는 잉여현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 현재 주제에서 뭔가 표현하지 못했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요. undo it을 해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undo it 단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기존에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항상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패턴이 있었다면 이제는 redo it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단계가 redo it 단계예요. 심리학이 do it, undo, redo라는 기본적인 방식의 틀은 있지만 이것이 이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아요. do it 갔다가 다시 undo 했다가 다시 do it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do it 공급 단계에서 이러한 심리학의 진행 과정 그리고 do it, undo, redo 과정을 거치면 어떤 정서를 경험하게 되냐면 여기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공급 단계. 그리고 마지막 나누기 단계.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 주인공을 뽑고 주인공 선출해서 그 사람의 현재 주제를 만나죠. 그다음에 조금 더 먼 과거, 그다음에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을 해요. 그리고 나누기 단계를 해서 다시 이 집단이 마무리가 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극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화라고 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감정을 좀 분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라고 해서 꼭 감정적 정화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화도 있냐면 인지적 정화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행위적 정화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는 아니고요. 마샤카프라는 영국의 심리극 수련감독급 전문가가 사이코드라마티스트가 얘기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통찰이에요.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통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적 통찰만 얘기하진 않아요. 감정적인 통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인지를 경험하는 게 통찰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목표는 행동훈련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롤 트레이닝이라고도 표현해요. 또는 역할 훈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롤 트레이닝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사이코드라마의 전체 과정에서 적절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공급 단계에서 do it, undo, redo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봉급 단계가 모두 마무리하게 되죠.